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결혼 생활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던 미국살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참 다양한 인연이 있다 싶네요. 오늘은 저희 부모님의 기일을 앞두고 문득 사연을 보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나이에 일찍 부모님을 잃고 고달프게 살았던 제가 지금은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옛 기억을 떠올리며 사연을 전해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무척이나 화목하고 정다운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친절하고 다정하셨고 늘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셨어요. 남의 건 욕심내는 법 없고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부모님 밑에서 저는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뭐든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이셨지만 정작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 문턱도 밟지 못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곧잘 하셨다는데도 집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시절 가난의 희생자들이셨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늘 제가 꼭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시곤 하셨어요. 우리는 돈 없어서 포기했지만 성희 너는 그렇게 안 키울 거다. 못 배워서 겪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너는 몰랐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학교 보내줄게.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네 공부시킬 거니까 너는 열심히만 해. 저는 그런 부모님의 바람을 이뤄드리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덕분에 무사히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학 합격 소식에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듯 하네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외식까지 하시면서 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셨고 어린 자식을 다 키워놨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꼭 좋은 딸이 되고 싶었던 저는 학교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좋은 직장을 다녀 효도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소박한 꿈을 미처 꾸기도 전에 부모님께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지방에 다녀오시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고로 부모님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치셨고 몇 번의 큰 수술 끝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의식 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나란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불행은 겨우 20살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지만 현실은 더더욱 무서웠어요. 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난생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 대신 살던 집 전세금까지 빼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부모님을 살리려 했지만 두 분은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나란히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그렇게 저는 20살 끝자락에 고아가 되고 말았고 혼자 자신이 없던 저는 비싼 학비 들어가는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죠. 어디 돈을 빌릴 친척이라도 있었으면 몰랐겠지만 살던 집 보증금까지 수술비로 날린 제게 더 이상 남은 희망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의 대학 입학을 좋아하셨던 게 떠올라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저 혼자 학교를 다니며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반기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계속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저는 학교도 관둔 채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며 지냈어요. 부모님께 배운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제 스스로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일찍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기에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결국 가사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되었죠. 평소에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한 덕에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남의 집 일을 해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끔 제가 고아에 파출부 일을 한다며 저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 잘못 없이 괜한 욕을 먹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저 허드렛 일 한다며 갑질을 당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저를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사셨을 부모님을 떠올리면 더 이상 불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부모님이 제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던 이유가 뭐였을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꼭 대학을 나와야 대우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들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 좋은 분들은 계셨어요. 어느 날 저는 한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보다 조금 위로 보이던 어머니 뻘의 아주머니는 제게 처음부터 무척 친절하셨어요. 집도 워낙 깔끔하고 깨끗해서 별로 할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일 시키는 게 미안하다며 제게 친절을 베푸셨던 분이셨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속상한 일이나 기분 나쁠 일 하나 없이 아주머니는 제게 너무 잘해주셨죠. 젊은 아가씨가 일을 참 꼼꼼하게 잘하네요. 오늘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가져가서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혼자 먹을 일이 많기도 하고 잘해준 아가씨한테 고마워서 아가씨랑 나눠 먹고 싶어서 그래요. 청소를 잘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게 당연한 제 할 일이었기에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이 그렇게 어렵게 듣기 힘든 얘기였던지 아직 짧은 생이지만 제가 살면서 몇 번 들어본 적 없고 가정부 일을 시작하면서 몇 년 만에 들어본 그 얘기에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일일 가정부로 겨우 하루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깊게 남아있던 저는 다음번에 또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아주머니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이번에는 아가씨를 지목했어요. 저번에 너무 잘해주고 가서 또 부르고 싶더라고. 젊은 아가씨가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고 일을 잘할까. 근데 보이기로는 아직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학비 버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인가?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괜찮아요. 대학에 다니긴 했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은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돈 벌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 그만두고 그 뒤로 계속 일을 하고 지냈거든요. 부모님이 뭐든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괜한 얘기를 물었네. 겨우 2번 본 사이에 그런 얘기나 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뭘. 이런 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지도 꽤 돼서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도 부모님 일찍 떠나보내서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참 잘 자랐구나 싶은데 말이야. 그동안 혼자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지내는 거 보면 아마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안심하실 거예요. 그런 위로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살이를 남들보다 일찍 깨닫게 되었던 제가 부모님 말고는 어른에게서 처음 듣는 위로였어요. 부모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이 참 감사했죠. 그러고 보면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위로를 받는 상황이 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였다면 절대 고객과는 나누지 않았을 이야기를 겨우 두 번째 만난 그 아주머니에게 하게 되었으니 제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일이었죠. 그런데 왠지 그 아주머니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말씀이 참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일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 후로도 종종 그 아주머니 댁을 찾게 되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지내시는 덕에 별로 청소할 것도 없는 집이라 더더욱 좋았었죠. 그렇게 종종 뵙다 보니 저는 그 아주머니의 사연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지내시는 듯하고 딱히 집에 드나들거나 오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연배에 보통 사람들과 달리 남편이나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시는 아주머니도 뭔가 저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보였죠. 그렇게 제가 아주머니와 친밀감을 느끼며 그 아주머니에 대한 괜한 궁금증이 생기길 무렵 아주머니가 제게 놀랄만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가씨, 지금 하는 일을 할 만해? 남의 집 일하면서 힘들지는 않고? 일이요? 글쎄요, 가끔 힘든 일도 많긴 한데 뭐 그래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힘들다고 불평할 수는 없죠. 다들 사모님 같으시면 저도 하나도 안 힘들긴 할 것 같네요. 그럼 혹시 돈은 얼마나 받아? 아니, 내가 다른 게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 혹시 괜찮으면 앞으로 우리 집만 맡아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받는 월급 2배 정도 쳐주면 괜찮을까 싶어서. 아주머니는 제게 제가 지금 받는 2배 이상의 월급을 제안하시며 당분간 제가 아주머니 집을 전담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죠. 2배나요? 왜요? 글쎄요, 솔직히 사모님 집은 그렇게 힘든 것도 없고 저도 여기만 맡아서 하면 좋긴 하지만 어려운 일도 없는데 2배씩이나 받아가는 건 좀 그래서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아가씨가 필요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한테 병이 있다 그러네. 내가 암이래.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살림을 거의 못할 것 같아서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래.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못 믿었기도 하고 그냥 아가씨가 계속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 아주머니를 알게 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서로 말을 편하게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 아주머니도 제가 편하셨는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가는 건 불편하시다며 제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한 집을 전담해서 맡는 것도 그렇고 별로 힘든 일도 없는데 2배가 넘는 과한 금액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몸이 아프시다는 아주머니의 사정을 알고 나니 저로서도 차마 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다른 부담을 주지 않을 테니 음식과 살림만 꼼꼼하게 봐달라며 부탁하셨고 저는 결국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일일 가사 도우미 일을 정리하고 아주머니 댁을 전담하며 매일같이 아주머니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을 전담으로 맡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비해서 크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진상들이 많은 다른 집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고 매일 집을 드나들며 살림을 하다 보니 일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만 전에는 챙기지 않았던 식사까지 챙겨드리게 되다 보니 제 스스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있었죠. 소탈한 성격처럼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으시는 아주머니셨지만 아무래도 암 환자를 챙기다 보니 제 스스로 고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일은 편했고 아주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들도 좋았습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오늘 식사는 뭐로 준비해 드릴까요?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그냥 흰죽 부탁해. 고마워, 매번 신경 써줘서.
아니에요.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뭘요. 그래도 괜히 부담일 수 있는 제안 선뜻 받아주고 혼자 사는 아픈 사람 매번 챙겨주니 고맙지. 근데 우리도 이제 꽤 친해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사모님이라 그럴 거야? 내가 저번부터 편하게 부르라 그러는데 자꾸 그러네. 제가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 하면 되지 뭘. 나 사모님도 아닌데 사모님 소리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친근하게 아줌마가 더 좋겠어. 그럼 사모님, 아니 아줌마도 저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냥 제 이름 성이라고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사모님이라 부르던 저도 그런 아주머니와 매일 만나게 되며 아줌마, 이모 하며 편하게 부르게 되었고 저희는 호칭만큼이나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머니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저는 드디어 궁금했던 아주머니의 사연을 알게 될 수 있었죠. 성이야, 너도 내심 궁금했겠지? 내가 이 나이에 왜 여태 혼자 지냈는지. 아픈 와중에도 살림 부탁할 사람도 없이 성이 너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말이야. 저도 아줌마랑 가까이 지내다 보니 궁금하긴 했는데 그냥 사정이 있으시겠지 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나 결혼했었어. 자식도 있었고. 사실 그동안 저는 아주머니가 독신주의나 오래전 자식 없이 이혼하거나 사별하신 분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해서 남편과는 헤어지더라도 자식이 있다면 연락하고 지내기 마련이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아주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식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런 아주머니에게 남편과 자식이 있었다는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랐지? 나도 내 자식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말이야. 사실 우리 애를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렸거든.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고생하다가 우리 남편까지 먼저 떠나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 남은 거지. 생각해 본 적 없던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에 저는 쉽사리 위로의 말도 떠올리지 못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오래전 좋은 남편분을 만나 결혼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으셨지만 아드님이 5살 되던 해에 남편분과 외출을 했다가 실종이 되고 그 후로 영영 찾을 수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을 찾기 위해 남편분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셨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이 없었고 두 분은 무척 힘든 세월을 보내셔야 하셨어요. 그러다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시던 남편분께서 몇 년 뒤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가셨고 그 후 여태껏 아주머니 혼자 긴 세월을 버티셨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돌아가신 남편분을 대신해서라도 잃어버린 아드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이미 오래전 흩어진 흔적들로는 아드님을 찾기 어려우셨어요. 그 세월을 혼자 포기할 수도 없이 버티셨을 아주머니를 생각하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지 아주머니의 인생도 순탄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아주머니가 아직은 이른 나이에 병을 얻으신 것도 남편분과 비슷하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아주머니가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주머니는 죽기 전 아드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내가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소식 한 번이라도 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네. 우리 아들이 성이 너보다 딱 5살이 많은데 그럼 지금은 20대 후반이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성이 널 보면 자꾸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 성이 너처럼 부모 있고 고생하며 사는 건 아닌지. 주변에 좋은 사람은 있을지 말이야.
마음 같아서는 성희 같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빌고 싶은데 그것도 다 내 욕심이고 그냥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그제서야 저는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아주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걱정에 남들에게 정을 베푸셨을 아주머니를 생각하니 저도 그 아드님이 꼭 무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넘게 아드님을 그리워하셨을 아주머니는 죽기 전 아드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시다며 어떻게든 암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주머니의 사정을 뒤늦게 듣게 된 저도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죠. 20년 동안 백방으로 찾아봐도 소식이 없던 소식이었지만 좀 더 젊은 제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반인이 얼마 안 되는 정보들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으로 해외까지 연락이 닿을 수 있으니 뭐라도 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 대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아주머니의 친아들의 소식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칠종 아동이 그렇게나 많은지 저도 찾다 보니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도 여태 소식 없는 것을 보면 보통은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보통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들은 절대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주머니도 아드님이 절대로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며 마지막 순간에 꼭 한번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셨죠. 저도 그런 아주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예전에 아주머니가 하셨을 것처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보육원까지 직접 찾아가 봤지만 역시나 아드님에 대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프신 아주머니를 챙기며 남는 시간마다 아드님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지푸라기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잠시 노력한 저도 이렇게나 힘든 일을 아주머니는 20년 넘는 세월을 해오셨다는 걸 생각하니 저는 왠지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일하는 것에 비해 돈도 많이 받아서 죄송했는데 그동안 아주머니에게 가족의 정을 느끼고 감사한 일이 많았던 제가 아주머니에게 꼭 좋은 소식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었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던 저는 결국 흥신소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마 안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흥신소를 찾았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착수금으로 내고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도 더 되는 돈이 겨우 착수금이라는 게 놀랍기도 했고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라 괜히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지만 죽은 사람 흔적이라도 찾아주겠다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몇 달치 월급을 건넬 수밖에 없었어요. 돈은 아깝기는 했지만 어차피 아주머니 덕에 버는 돈이니 아주머니를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 모르게 제가 흥신소까지 찾아다니며 아드님에 대해 수소문하던 중 흥신소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동안 찾아내지 못하셨던 유의미한 소식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곧장 아주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실은 흥신소를 찾아가서 아드님 소식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소식을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아드님이 해외 입양을 가셨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정말이야? 우리 현욱이가 해외로 갔다고? 사실 서류상 이름은 다르게 적혀 있는데 조건이 아드님이랑 거의 같아요. 아무래도 서류를 적을 때 잘못 기입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루트로 입양을 간 게 아니어서 더 이상 찾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제가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 시절 어린 현욱 씨가 어쩌다 혼자 보육원까지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원에서 지내던 현욱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해외 입양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입양을 보냈다면 입양 간 곳에 기록도 있어야 하는데 미국으로 갔다는 내용 외에는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이가 분명 부모님을 찾았을 텐데도 아이 부모를 찾지 않고 급히 해외 입양을 보낸 것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흥신소 직원도 현욱 씨가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 해외 입양을 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쪽에서도 현욱 씨의 흔적을 더 찾아보겠다며 노력하고 있었지만 국내도 아닌 국외에서 그것도 이름도 무엇으로 바뀌었을지 모를 아이를 찾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제자리 걸음인 듯 싶어서 찾지도 못할 아드님 소식을 아주머니에게 전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아드님이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저는 그 일을 솔직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그나 오지랖을 버렸다며 화를 내시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도 아주머니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제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성인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줄은 몰랐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솔직히 말하면 티끌 하나 찾을 수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더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은데 죄송해요 아줌마. 죄송은 무슨.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덕분에 얼굴을 꼭 보지 못하더라도 갈 때 미련은 좀 덜어질 수 있겠어. 성이 너한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내가 더 살아야지. 버텨야지. 그렇게 아주머니는 다시 잃었던 희망을 붙잡으시며 또 한 번 살기 위해 버텨내셨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 탓에 점점 야위고 머리가 빠지셨는데도 아주머니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듯하여 저도 마음이 좋았죠. 작은 희망이라도 본 탓인지 저도 아주머니도 아드님의 소식을 찾기를 결코 놓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프신 아주머니를 대신하여 더 열심히 소식을 찾아다녔고 얼마 뒤 또 하나의 작은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신소에서 현욱 씨를 해외 입양 보냈던 브로커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을 통해 현욱 씨의 미국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현욱 씨가 미국에서 어느 가정으로 입양을 갔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름 몇 자리 찾은 것만으로도 정말 유의미한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렵게 알아낸 이름으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수천 명의 데이비드를 찾아다녔고 그 중에서 한국인 입양이인 현욱 씨를 찾으려 했지만 그건 역시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주머니와 제게는 그리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지금까지도 정신력으로 겨우 버티고 계신 아주머니에게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저도 아주머니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집에도 계시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셨고 저는 매번 아주머니의 병문안에 가며 그동안 열심히 아드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현욱 씨를 찾기를 바랬지만 더 이상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결국 아드님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게 되셨죠. 끝내 아드님을 찾아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아주머니께 죄송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더 빨리 찾아냈어야 하는데 결국 아드님 못 찾아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울지 마라 선이야. 너는 정말 열심히 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마음 써준 것만으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구나. 그래도 덕분에 우리 아들 마지막 소식까지 들었잖니.
그게 다 네 덕인걸. 어쩌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얻은 귀한 선물이다 싶다. 지금도 네가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주고 덕분에 내가 편히 떠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도 떠나는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꼭 받아주렴. 아주머니의 말씀에 의아해하며 뭘 주셔도 감사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머니가 주신 것은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서류를 넘겨주셨고 그 안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는 몰라도 분명 어마어마한 내용처럼 보였죠. 선이야, 거기 밑에 서명만 하면 내 재산이 다 네 몫이 되는 거야. 얼른 서명하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이라뇨? 저한테요? 너도 알다시피 아들이 찾지 못하면 나한테는 아무도 없잖니. 나 죽고 나면 없어질 재산인데 별거 아니지만 그거라도 널 주고 싶어서 말이야.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억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아주머니는 그 돈은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필요한 제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 돼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선이야, 내가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받은 건 그 돈보다 더한 마음이잖니. 내 마음의 빚을 환산하면 그걸로도 모자라지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거나,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의미 없는 노잣돈이지만 앞으로 혼자 계속 살아가야 할 너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렴. 너무 과분하고 부담스러운 보상이었지만 상속받을 다른 이가 없는 상황에 결국 저는 아주머니 뜻대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했고 그 돈으로 아주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성심성의껏 보내드렸습니다. 홀로 떠나시는 아주머니의 곁을 제가 혼자 지켜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길 바라실 거라 믿으며 끝까지 아주머니를 잘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와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떠나셨고 제게는 아주머니가 남기신 재산만 남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돈을 받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마음은 이해를 한다지만 아무래도 제가 한 일보다 너무 큰 보답을 받는 듯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지우고자 계속해서 현욱 씨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드님을 찾아내서 제가 받은 아주머니의 유산을 무사히 넘겨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현욱 씨를 찾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유력한 몇 명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열심히 진심을 적어보내기는 했지만 그중 정말로 현욱 씨가 있을지 그들이 그 소식을 반길지는 미지수였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게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읽게 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죠. 확실하진 않았지만 서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아서는 답장을 해온 그 사람이 제가 찾던 현욱 씨가 맞아 보였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지만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통의 메일과 통화를 주고받은 뒤 현욱 씨가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저는 부디 그동안의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욱 씨의 귀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현욱 씨로 추정되는 미국인 데이비드를 만나게 된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눈에 아주머니와 똑 닮은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주머니와 너무나 닮은 얼굴에 그 사람이 아주머니 아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말하지 않은 아주머니와의 추억까지 회상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나름의 확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종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머니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본 결과 제가 찾은 사람이 현욱 씨가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너무나 바라왔지만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저와 현욱 씨 모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음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세상에, 아줌마 아들이 정말 현욱 씨라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줌마가 정말 오랫동안 찾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현욱 씨 만나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걸 알았으면 더 열심히 찾아보려 했을 텐데 저는 친부모님이 저를 찾는지도 몰랐네요. 저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제서야 듣게 된 현욱 씨의 사연도 그리 단조롭지는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현욱 씨는 불법 입양을 갔었던 모양입니다. 아동보호법이 센 미국에서는 입양도 쉽지 않기에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해외 입양을 하는 부모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도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친부모님과의 기억도 나중에서야 꿈처럼 뚜문뚜문 떠올랐을 뿐이고 저는 여태껏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건지 버려졌던 건지도 몰랐었죠. 아마 찾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양부모님한테 입양을 갔을 때도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서 보육원에 가게 되었고 입양을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젊은 부부에게 입양을 가게 된 현욱 씨는 낯선 환경과 자신과 다른 미국 가정에 혼란스러워했던 듯 했습니다. 겨우 16살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으니 당연한 일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입양된 가정에서도 오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어 했던 부모가 두 사람의 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누구도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네요. 저를 처음에 입양하셨던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저는 결국 또다시 버려지게 되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입양해온 자식을 거두기는 싫었겠죠. 두 번이나 버려진 줄 알았던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던 건지 그 뒤로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입양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제가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계속 시설에서 지냈죠. 그 뒤로는 위탁가정 같은 곳을 전전하면서 방황했는데 그때 고마운 한인분들 도움으로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한국말도 배우고 신앙도 갖추고 공부도 끝까지 할 수 있었네요.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그동안 열심히 아드님 기도를 하셨던 보람이 있었나 봅니다. 상처받아서 방황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된 현욱 씨는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잘 자란 모습을 현욱 씨 부모님이 보셨더라면 무척 좋으셨을 텐데 너무 일찍 떠나신 두 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아드님의 찾은 덕분에 저는 현욱 씨를 두 분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욱 씨는 돌아가신 친부모님을 만났고 그제서야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낯선 땅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서 그 뒤로 좀처럼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어요. 물론 저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켠으로는 늘 부모님의 빈자리 느끼며 힘들었었죠. 두 분이 저를 버리신 건지 어쩐 건지 사정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늦었지만 두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걸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게 다 성희 씨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받게 된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현욱 씨에게 아주머니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너무 과분한 대가를 받았기에 돌려드리겠다 말했죠. 그 얘기 현욱 씨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제게 아주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성희 씨 목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건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한국 땅을 밟고 저희 부모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전부 성희 씨 덕분이고 이건 저 부모님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은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뜻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부담스러우실 줄은 알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모두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현욱 씨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신랑이라 하던 저희는 결국 또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공부를 하세요. 성희 씨도 사정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잖아요. 아니면 이참에 나랑 미국으로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편할 거고 또 미국에서 배우다 보면 기회가 훨씬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은 제가 곁에서 성희 씨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한테 성희 씨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이상 연고가 없는 제게는 어디든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제안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현욱 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사실 그때 저도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외로운 상태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하게 정부치던 아주머니의 빈자리가 제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마음 붙일 사람이 필요했고 현욱 씨와 저의 놀라운 인연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어요. 어쩌면 아주머니 덕에 또 다른 좋은 은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현욱 씨가 베푸는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간 저는 현욱 씨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 듯한 현욱 씨는 그런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었고 저는 낯선 이국 땅에서 현욱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좋은 오빠, 동생 같았던 둘 사이는 어느새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며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저희끼리 단촐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저희는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결정하며 양가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서로의 옆자리를 채우고 부모님을 뵙게 되니 저도 현욱 씨도 부모님을 뵙기가 한결 가벼웠어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보시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도 마음을 놓으실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사이좋은 부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적 같은 인연만큼이나 놀랄만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살이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견뎌내려 합니다.